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 여러분들 다 지금 알고 계시죠?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청와대, 우리 국민 살릴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방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제가 어제도 특별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이 됐네요. 자, 이렇게 큰 배입니다. 뭐 작은 어업 지도선이 아니고 굉장히 큰 무궁화 10호 꽤 크죠. 여기 이제 뒤편에서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이제 정부는 이 상황을 자진월북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자진월북을 하려고 하면은 NLL 가까운 데서 월북 시도를 해야 되죠. 당연히 이분은 이 지역에서 어업 지도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바다의 상황 그리고 이 지역이 북한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상황 다 알죠. 그리고 조류의 상황 다 알죠. 자, 그런데 바다의 온도 지금 뭐 갑자기 야간이 되면 추워진 시점이 됐지 않습니까?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다 압니다. 그런 사람이 대연평도, 소연평도가 있고 대연평도 북쪽으로는 이런 민간 어지도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북쪽이 아니고 최대한 북쪽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연평도, 남쪽에 있는 소연평도의 다시 남쪽에서 점프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북한까지 무려 30km인데요. 30km를 어떻게 헤엄쳐서 표류해서 간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우리 최소에 전부 다 월북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유서까지 찾겠다 이거예요. 2천만 원 빚이 있기 때문에 그 2천만 원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비관을 해서 월북을 했다 이겁니다. 아니 47살 된 공무원, 그리고 우리 나이로 48살 된 공무원, 최소 20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분이 연봉이 아무리 못해도 월급이 400 이상은 될 텐데 불과 2천만 원의 빚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놔두고 부인을 놔두고 딸 바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사람이 월북을 한다고요? 2천만 원 이것 때문에? 2천만 원요? 이 정도 되는 연차의 공무원 1년 일을 악물고 빠듯하게 저축하면은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월북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군은 실종자 북한 표류 사실 알고도 방치하더니 정말로 죽일 줄 몰랐다 라는 황당한 해명을 해요. 이게 군대입니까? 이게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국민의 재산과 우리 국가를 수호하는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국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군이 A씨의 행적을 다시금 알게 된 것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이다. 이 시간쯤에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곳 근처 바다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1시간쯤 뒤인 4시 40분쯤에 이 선박에 탄 북측 인원이 A씨로부터 실종 경위와 월북 의사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그로부터 5시간쯤이 지난 오후 9시 40분쯤에 총격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은 NLL 북쪽의 북측 해역이었으나 당시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고 북한이 코로나 이후에 북중 국경 지역에서 미확인 인원을 사살한 사례는 있었다 라면서도 당시에는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자, 당시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왜 정확한 위치를 몰랐냐가 거짓말이냐?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죠. 3시 30분쯤에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이 포착됐다. 자, 그러면 수산사업소 선박은 당연히 레이더에 보이죠. 그럼 이 수산사업소 선박이 실종자를 찾았으면은 그 수산사업소 선박의 좌표를 알면은 당연히 그 인근에 실종자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무전을 감청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4시 40분쯤에 선박에 탄 북측 인원이 A씨로부터 실종 경위와 월북 의사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아니 이거를 우리가 수산사업소 배도 안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이렇게 지금 월북 의사에 대한
실종 경위에 대한 의사를 방금 물어봤습니다. 라고 무전으로 보고를 하는 것을 감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감청을 하면서 그러면 니들 위치 어디야?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경비정이 오죠. 나중에 결국 사살을 하게 된 그 경비정이. 그러면 자기 좌표를 알려주었을 테고, 또 좌표를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대수상 레이더로 충분히 탐지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그거를 위치를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충격스러운 게 3시 30분에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게 발견이 되는데 밤 9시 40분, 무려 6시간 10분 동안 이 북한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바다에 띄워놓고 기진맥진에 있는 분을 구출하지 않고 구조하지 않고 거기 지금 계속 문담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총으로 사살을 하고 그리고는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자, 그런데 북한 놈들이 인간이 아닌 것 우리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방치한 자들은 도대체 그러면 뭡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자들. 자, 그럴 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 8월 북한은 최고사령관 명의로 전 국경지역에서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외국인 막론하고 전부 사살해라 라는 스탠딩 오더를 내렸습니다. 스탠딩 오더예요. 자, 그러면은 북중 국경지역에서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걸 당연히 판단하고 있었어야 되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몰랐다. 그럴 줄까지는 몰랐다. 이거는 이 사람들 전부 옷 벗고 나와야죠. 어디 지금 연봉 1억씩 받고 지금 국방부에 앉아가지고 하참에 앉아가지고 앉아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나와야죠. 그러면은. 그런데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죠. 자, 군이 SI 첩보로 실종자 북한 접촉과 살해 전 과정을 지켜봤다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SI 첩보. 청와대와 정부, 군은 북한 당국이 실종자를 발견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SI 첩보로 전부 보고받고 있었다. 이 SI 첩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특수첩보. 스페셜 인텔리전스죠. 군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진은 우리나라 감청기지가 아니고 일본 감청기지예요. 5,000km까지 감청할 수 있는 일본 감청기지인데 우리나라도 감청 기지가 곳곳에 있습니다. 저도 뭐 감청 기지 가봤습니다만은 우리는 꼭 이렇게는 생기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다 듣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발생하는 전파 신호를 잡아서 이를 분석하는 정보입니다. 일명 777 부대, 37 부대라고 합니다. 등의 정보 부대의 특수 신호 수집, 감청 장비를 이용해서 적의 일선 부대 통신을 모두 잡아내며 이를 통해 북한군 움직임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정보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첩보가 계속 올라오죠. 첩보가. 이런 통신을 했습니다. 이런 통신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걸 몰랐다고요? 자, 알았습니다. 왜 알았냐? 그동안 이 SI 첩보의 능력이 공개가 된 게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 29일 날, 즉 월드컵 경기대회, 한일 월드컵 경기대회 3, 4회전 한국과 터키 경기가 벌어진 바로 그날이죠. 그날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 357 정에게 선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장인 윤영아 대위, 당시 대위, 고인이 되어서 추서돼서 소령으로 됐습니다만은 윤영아 대위를 비롯해서 조천영 하사 등 6명이 전사했죠. 그런데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틀 전에 발포를 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감청을 했고 37 부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묵살을 했죠. 그리고는 일본에 당시 월드컵 결승전 참관하러 가셨죠. 그렇게 해서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이 사건이. 만약에 묵살을 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달을 했으면은 우리 6명의 소중한 대한민국 젊은이가 바다에 수장되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2020년 5월 8일입니다. 올해죠. 우리 철원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3사단 GP를 향해서 북한군이 총격을 했습니다. 이때 고의냐 아니냐,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고의다, 이거 고의가 아닐 수가 없다, 왜? 조준사격을 했으니까 라고 했는데 군에서는 오발이다, 총기 관리 수입하다가 청소하다가 정비하다가 오발이 된 거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무전을 감청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전 감청하니까 자기들이 큰일 났다 뭐 이제 이렇게 오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 첩보 상황, SI 상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다못해 북한군 GP 하나까지도 전부 다 감청을 하고 있는데 이 NLL 그리고 MDL 휴전선 전역, NLL 전역 전부 다 감청을 하고 있죠. 북한 수산 지도선, 어업 지도선이 출항을 하는 그 순간부터 다 추적을 합니다. 또 출항하기 전에 자, 오늘은 몇 번 배가 지금 나온다. 몇 번 배가 나온다. 이거 전부 다 알게 돼요. 그 정도의 정보 능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배가 나온다. 오늘은 어제는 이 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교대에서 이 배가 나온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지금 몰랐다고요? 거짓말을 해도 대한민국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이 감청부대 다녀오신 분들 많죠. 제 주변에도 감청부대 전역한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한 명은 한국군 감청부대, 한 명은 미군 감청부대 근무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수십 년 전에도 다 감청했는데 지금 못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한미군 501 정보회단의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 상공을 계속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날아온 RC-135W 리벳 조인트가 역시 이 상공에 계속 세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다 듣고 있었다 이거죠. 우리도 물론 다 듣고 있습니다. 이걸 몰랐다고요? 자, 그래서 최초 인지한 22일 오후 3시 30분 그때 구조를 시도만 했어도 A씨는 살았죠. 왜? 우리 NLL에서 그게 멀지도 않아요. 북한에게 이분 빨리 넘겨다오. 니들이 그러면 코로나19가 걱정이 되면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라고 시도를 했었어야죠. 왜 우리 군은 전혀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가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우리 군이 알아서 엎드렸을까요? 자, 이날 남영식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삼점검 휴장 수여 등을 비롯한 군에서는 경사가 있었죠. 여러 명이 특히 육군에서 여러 명이 포스타 대장으로 진급을 했고 그들에 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이지만 어쨌든 그날 밤에 새벽 1시에 유엔에서 대통령이 화상이지만 연설을 합니다.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지금 갑자기 북한에서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북한과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특히 이 유엔 연설은 이 남북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 전쟁을 종결하자. 라는 연설을 하는 내용 군은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를 군에다가 다 또 보고를 해주죠.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연설이 어떤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침 다 내려오죠.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알아서 납작 엎드려서 긴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의심은 청와대에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지금 오늘 밤에 이거 하잖아, 연설, 그 내용이 이거잖아, 꼭 내가 말을 해야 되겠어? 라는 압박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전입가경 그리고 적반하장입니다. 자국민이 살해당했는데 그걸 또 살해당하고 나서 태워졌는데 그걸 방치해놓고 청와대는 이번 사태와 종전선언 발표 엮지 마라 라고 경고합니다.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종 사건은 21일 발생했지만 청와대에 관련 첩보가 전달된 시점은 하루 뒤인 22일 오후 6시 36분경이었고 이때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가 되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서면 보고한 뒤에 같은 날 10시 30분에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후에 시신을 화장했다는 2차 첩보를 입수해서 보고했다 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엔 연설문은 지난 9월 15일 이미 녹화가 되었고 9월 18일 유엔으로 발송되었으니까 이번 사건과 대통령 유엔 연설을 엮지 마라 라고 당부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설사 9월 15일 날 녹화가 되고 9월 18일 날 발송이 되었어도 10시 30분에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화형을 시켰다
라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으면 대통령이 빨리 강경화에게 지시를 해서 유엔에 오늘 몇 시간 후에 있는 나의 연설 취소시켜라, 연기시켜라 라고 지시를 해야죠. 그게 국가의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6시 36분 이때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가 됐으면 대통령은 이 사람 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라 라고 지시를 했었으면 이 사람이 A씨가 사살될 때까지 벌써 이때만 해도 앞으로 3시간 남았어요. 바로 조치가 들어갔으면 대통령이 인지한 시간,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일찍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발표를 또 이렇게 하니까 좋다. 발표를 한 이 시점부터 빨리 구해라 라고 대통령이 한 말만 했다면 3시간이나 남았으니까 구할 수 있었죠. 안 구했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사살당했다라는 걸 알고도 그로부터 3시간 후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가 당했는데 어디 뻔뻔스럽게 종전선언하자, 세계인이 도와달라.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든 사회경론이죠. 이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이 권력자 또는 국가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자연 상태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권력자가 이런 사회 계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다면 개인은 그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다. 라고 홉스는 주장했었어요. 정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 개인이 태어나면서 내가 왜 여기 이 국가의 이 법률에 구속을 당해야 되고 또 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구속을 당하냐? 그것은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가가 나를 지켜줄 의지가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돈을 바쳐야 하고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홉스는 복종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이 데일리 디펜스 영상에 지난 일본과의 그 문제, 대화태 의장에서의 문제, 그때도 북한 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 피해가 생겨서 한 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체포해서 신속하게 북한으로 보내준 그런 전쟁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던 정황, 이것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 상황,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대체 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청와대는 누구를 위한 청와대고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누구를 위한 군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뭐 할 말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 그들은 그렇다. 그런데 국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장군님들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어깨에 반짝이는 별, 그리고 부하들이 서스럼 없이 당연한 듯이 격려하는 그 권위, 거기에 대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